안녕하세요. 김동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수업. 오늘은 과학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단원명을 쓰지 않고 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얼마나 많을지는 선생님이 또 영상을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어, 여러 단원에 걸쳐지거나 혹은 과학 말고 다른 과목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다룰 때 과학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일 거예요. 자, 오늘은 과학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는 어, 꼭 과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단원이 아니어도 다른 단원 혹은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중에서 과학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교과서 7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과학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선생님도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우리가 엑셀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까지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 딱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좀 더 크게 나도 과학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과학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까입니다. 자, 과학 실험을 끝낸 동건이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이렇게. 자, 추의 무게가 0N일 때 용수의 늘어난 길이가 0N. 그러니까 동건이가 추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난지 측정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줄글로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문장별로 나눠 보았어요. 앞에 것과 똑같은 문장인데 어, 문장별로 엔터를 친 거죠. 여러분들 뭐 국어 시간에 문단 나누기 이런 거 하듯이 뭐 문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했더니 아까보다는 좀 덜 어지럽죠. 아, 추의 무게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길이도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게 한눈에 그래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표. 굉장히 글씨가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추의 무게를 이쪽에 쭈루룩 썼고 용추에 늘어나는 길이를 쭈루룩 썼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원래는 하나하나마다 단위를 뉴튼 혹은 센티미터를 써줘야 되는데 그걸 여기 안에 괄호로 한꺼번에 넣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썼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어. 이렇게. 그래프. 자, 이 네 가지의 정리 형태. 1번, 자, 1번, 2번, 3번, 4번 형태. 자, 어떤 게 여러분들은 가장 좋으신가요? 음, 이건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봐도 돼요. 선생님이 자료를 줄 때 어떤 형태로 주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지.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퀴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음. 자,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자신의 취향이나 혹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가 각종 책, 광고, 뉴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가 이제 그래프를 찾는 과제인데 패들릿 과제입니다. 그 과제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에서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보시면 아 정말 그래프가 여러 자료에 쓰이는구나. 뭐 요새 코로나가 주요한데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나 결과들도 다 그래프로 제시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죠. 자, 볼 줄 알려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면 돼요. 교과서 77페이지입니다. 자, 한 페이지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선정할 때 여러 출판사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출판사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선생님 이 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요. 그 다음,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을 쓸지 정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어, 수학 그래프에는 뭐 가로, 세로축이 그냥 숫자들 혹은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과학에서는 가로가 뭔지 세로가 뭔지 중요해요. 가로에서는 실험에서 변화시킨 요인, 세로축에는 변화된 요인을 단위와 함께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단위를 꼭 함께 쓰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단위가 쓰여 있죠? 과학에서는 단위가 달라지면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단위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럼 변화시킨 요인과 변화된 요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추의 무게를 변화시켰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변화되었다입니다. 좀 어떤 감인지 오시나요? 어, 우리가 바꾼 건 용수철을 변화시켰더니 추가 바뀐 게 아니라 추의 무게를 바꿔봤더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 용수철이 있고 이 끝에 추를 매다는 거예요. 그럼 추를 한 개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세 개 했을 때마다 이 용수철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는 추의 무게가 변해서 용수의 길이가 변한 건가요? 아니면 용수의 길이가 변해서 추의 무게가 변한 건가요? 누가 먼저예요? 추의 무게가 먼저죠. 여기에서는 이런 실험하는데 용수철을 늘렸더니 추가 무거워져. 이상하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변화시킨 요인인가, 변화된 요인인가로 봐도 되고, 좀 더 쉽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인은 가로축, 결과는 세로축. 그쵸? 추의 무게가 변화했다는 이 원인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주 큰 무리는 없어요. 나중에 더 엄밀하게는 뭐 맞는 말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눈금을 표시해요. 자, 눈금 어떻게 표시하느냐? 가로축과 세로축의 최대값 이걸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같은 간격으로 나눠요. 자, 그 다음 눈금을 매기는데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최대값이란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했죠. 실험했을 때 가장 큰 값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표에서 가장 큰 값이 무게는 1.2N까지 나왔고 용초에 늘어난 길이는 5cm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1.2N을 맨 끝에 5cm를 맨 위쪽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을 중간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 1점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을 나누는 거죠. 보통 나눌 때는 2나 5 단위로 나눠주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 두 표의 값을 점으로 찍습니다. 표의 값 무슨 말이냐면 표의 처음에 얘가 무게가 0일 때 용수철이 늘어난 게 0이다라고 있죠. 그러면 0,0이에요. 그럼 뭐냐면 가로 요 첫 번째가 가로, 두 번째가 세로 값이거든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우면 이게 x 값, y 값이라고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0,0이면 여기 찍어요. x도 0, 가로도 0이고 세로도 0이니까. 만약에 1.2랑 5라면 여기 가로고 여기 세로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선생님 좀 다른 펜으로 할게요. 1.2가 가로니까 여기다가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5가 세로니까 여기는 5를 선택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2에서 위로 올라온 부분, 그리고 5에서 가로로 가는 부분. 이 두 값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점으로 찍으면 돼요. 이게 점을 찍고 나면 선을 그어야 되겠죠. 선을 긋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여러 점에 가장 가깝게 긋는 방식도 있어요. 선이 직선일 수도 있지만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꺾은 선 그래프였죠. 꺾은 선 그래프는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걸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자세히 보면 점에 닿진 않았어요. 근데 점과 가까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여러 점에 가깝게 그린 거예요. 선이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직선이죠. 미안합니다. 음, 직선이죠. 그래서 여러 점에 가깝게 직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프 해석은 값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지만 두 측정값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계를 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예시는 가로축 값이 커짐에 따라 세로축 값이 일정하게 커졌다. 그래서 용수에 늘어난 길은 추의 무게와 비례한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1에서부터 5까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단계고요. 6은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실험 결과를 얻고 그걸로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고 의 관계죠. 다시 한번 실험 결과 얻고요.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요. 이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이게 과학 실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계죠. 자, 그럼 이런 그래프 손으로 그리나요?입니다. 물론 손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실제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주로 쓰게 됩니다. 뭐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엑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뭐 직장에 다니든 대학생이 되든. 그래서 엑셀로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엑셀을 켠 화면입니다. 이런 화면 속에서 자, 우선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자,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 때 일단 표에 제목이 필요하겠죠. 어, 예를 들면 뭐 추의 무게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이것을 관계를 보는 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측정값 중에 하나가 추의 무게겠죠. 추의 무게라 쓰고 괄호에서 꼭 뭘 써야 된다? 반드시 단위를 써야 한다. 단위를 쓴다. 두 번째.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뭐 길이는 항상 센티미터여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주로 센티미터를 많이 써요. 자, 센티미터. 자,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이제 측정값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무게가 0일 때는 늘어난 길이 0이었다. 무게가 0.2일 때는 늘어난 길이 0.9였다. 무게가 0.4일 때는 늘어난 길이가 1.8이었다. 0.6일 때는 2.6. 여러분 실험한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0.8, 3.2, 1.0, 4.0, 그 다음에 뭐 1.2, 5.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뭐 칸을 좀 보기 좋게 좀 줄일게요. 줄이고 표 전체를 드래그합니다. 쭉 끌어서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화면 위쪽에 보면 나중에 삽입이라는 곳에 가시면요. 이 차트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바로 누르시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위쪽에 삽입 쪽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차트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모든 차트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분산형을 눌러서 선이 아무것도 없는 걸 고르는 겁니다. 우선은. 음,
이건 선이 있는 걸 골라야 되는 순간도 있는데 일단 지금 없는 걸 골라볼게요. 없는 걸 골라요.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딱 하고 나왔습니다. 벌써 점 다 찍어줬죠. 자, 그럼 얘네가 잘 만들어졌나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여기 즉 그래프의 제목 칸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래프의 제목은 아니죠. 여기 뭘 쓴다? 맨 위는 보통 그래프의 제목을 쓰는 칸입니다. 이게 뭐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제목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금 안 보이는 게 가로축과 세로축에 뭘 쓰는지가 안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누른 축 제목 왼쪽에 체크박스를 누르면 축 제목이라는 게 가로 세로축에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축 제목까지 추가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축 제목을 눌러서 저걸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저걸 또 한 번 쓰려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프 제목부터 해볼게요. 그래프 제목을 누르고 위쪽 함수 넣는 칸에 가서 같다 표시를 눌러요. 같다. 같다 표시 누르고 원하는 셀을 선택하면 그게 그대로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축 제목도 마찬가지. 축 제목 누르고 위쪽에 함수 표시인데 가가지고 같다 누른 다음에 원하는 셀을 선택하면 그대로 복사 붙이게 됩니다. 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표에 있는 글씨만 바꾸면 그래프 것도 같이 바뀌어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프 안에 있는 값들이 잘 되어 있나 봐야 되겠죠. 데이터 편집을 가셔서 편집 누르시면 어, 계열 이름은 아까 말한 이 그래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계열값 x 값이 가로거든요. 가로에 지금 계열 이름 잘 들어갔나 보시고 만약 안 들어갔으면 정확한 계열 이름이 그래프 제목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x축, y축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게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혹시 앞부분에 지금 엑셀하는 게 잘 애매하다는 친구는 영상 다시 돌려 다시 보세요. 이게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엑셀 그래프로 그린 이 내용이 수행평가로 여러분 등교하면 수행평가 때 직접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와서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또 하시고요. 그럼 혹시 집에서 하려는데 엑셀이 안 깔려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portal.office.com으로 들어가시면 학교 5365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학교 5365 아이디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201101 at 창덕점 ms.kr 이렇게 쓰는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가 오피스 365, 5365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이 사이트에 가셔서 이 아이디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그럼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오피스 설치라는 걸 누르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설치한 다음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과학 수업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블록 타임인 거 아시죠? 1교시 과제는 지금 보고 계신 퀴즈 필수 과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선생님이 엑셀 파일 만드는 거 나중에 수행평가 때 어차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친구들 한번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보세요. 이 똑같이 선생님 거 이거 보고 이런 게 똑같이 나오게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건 어디로 하냐면 요 주소를 복사해서 쓰시면 여기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음, 과제 그 퀴즈 과제 올릴 때 거기에다가 이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파일 올리시면 돼요. 이건 선택 과제입니다. 엑셀 파일 올리는 건 퀴즈는 필수, 어, 엑셀은 선택 대신 하면 당연히 좋겠죠. 음. 자, 그럼 여기 링크, 그다음 2교시 과제입니다. 2교시 과제는 요 주소 패들렛에다가 책이나 광고, 뉴스 등에서 그래프가 사용된 게 있어요. 이걸 뭐 집에 있는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광고, 여러분 좋아하는 광고를 봐도 뉴스에서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가장 신기하거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래프를 찾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는 제일 편한 건
그걸 뭐 사진이나 캡처해서 쓰시고 플러스로 그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기 거 다 올리고 나면 당연히 친구들 거에서 좋은 거 찾아서 댓글 다시면 2교시 과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필수 과제는 1교시 퀴즈, 1교시 퀴즈 하셔야 되고 2교시에 패들릿 과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 파일 제출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선택 과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로 가 보시면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런 창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제목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 틀린 문제 캡처 파일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뭐 엑셀에 관련된 엑셀 그래프 관련된 파일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파일 선택을 눌러요. 파일 선택을 누르면 파일 선택한 창이 나오고 그 창에서 파일 올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 여기에 파일 더 추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올렸으면 여기 엑셀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과 성을 써야 돼요. 이거 직접 써야 돼요. 쓸 때 반드시 이름 쪽에 학번, 성에는 이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누르면 제출이 끝이 됩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가 업로드하고 싶으면 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혹시 제가 알려드린 주소의 선택과제 파일 제출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1대1 채팅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과제는 오늘까지 제출하는 거 다 아시죠? 미제출하시면 출석 인정 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온라인에서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등교 수업에서 만날 거예요. 학교 오시면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만 과학 시간에는 4층에 과학 3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좀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셔서 수업을 받을 거고요. 등교 수업 하기 전에 선생님 하나의 바람? 뭐냐면, 너무 좀 힘들겠지만, 자, 등교 수업 오면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했던 거 복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과제 있죠. 과학 과제에 들어가서 틀린 문제, 틀린 문제들을 좀 미리 좀 확인하고 오세요. 더 좋은 건 이 녀석들을 캡처해가지고 파일에 저장해놨다가 가져오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면 선생님이 틀린 문제들 다 복습하는 과제를 낼 거거든요. 틀린 문제 찾아서 거기 답 달고 하는 과제. 그러니까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과제, 오늘 내용이 좀 낯선 내용일 수 있지만 천천히 잘 돌려서 보시고요. 과제 1교시 과제, 1교시는 다시 한번 필수 과제 있고 선택 과제 있어요. 필수는 퀴즈, 선택은 엑셀 파일 만드는 거. 그 다음 2교시는 우리 패들렛에 글 올리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수 과제 하시고 선택 과제까지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오케이?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음, 등교 수업 직전에 마지막 온라인 수업 잘 마무리하시고 등교해서 어, 또 좋은 수업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